자, 그리고 다음 주제 CDO인데요. CDO는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만 역시 중요합니다. 네, 용어부터 좀 어렵죠. 용어를 먼저 보면은 Collateral Debt Obligation. 직역하면은 부채 담보부 증권인데요. 자, 밑에 문장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 등등등등 유동화시킨 신용 파생 상품이다. 그리고 ABS와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ABS와 CDO는 거의 같은 거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왜 다른 용어를 쓰느냐? 요거는 관점의 차이인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산 보유자는 은행이라고 그랬죠? 자, 주로 은행입니다. 은행이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채권을 발행했을 때 이 은행이 채권에 투자하고 이자를 받겠죠. 이 관계, 자산 보유자 입장에서 이것이 자산입니다. 그죠? 투자하고 이자를 받는 자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산의 관점에서는 ABS가 되는 거예요. Asset Backed Security.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어때요? 기업 입장에서는 채권을 발행한 다음에 원리금을 갚아야 되죠. 기업 입장에서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llateral Debt Obligation, CDO가 되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지만 결론은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우리가 앞에서 그 1과목에서 ABS를 배울 때 ABS의 종류로서 대출자, 기초가 대출이면은 CLO라고 했고, 그죠? 기초자산이 채권이면 CBO라고 했다. 이미 그렇게 봤습니다. 그 자체, 분류 자체에서 어때요? ABS와 CDO는 거의 같은 거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플로우도 보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ABS와 같은 것이 되겠죠. 자, 그래도 쭉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어때요? ABS는 자산 보유자의 니즈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자산 보유자의 니즈는 어때요? 두 가지였죠. 신용 위험을 이전하는 거. 두 번째는 어때요? 유동성을 보강하는 거죠. 자, 그래서 ABS 프로그램, 자, CDO를 진행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다? 양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앞으로 말이죠. 이제 이런 신용 발생해서 자산을 양도하느냐, 양도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시험 대비 포인트가 됩니다. 아무튼, 이제 ABS나 CDO가 진행되는 첫 번째 단계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진행이 되는데, 자, 양도받은 SPC가 이 기초 자산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죠. 다계층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는데, ABS는 이 자리가 ABS가 되겠고, CDO는 CDO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 CDO는 이 자산의 자리에 부채니까 부채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ABS와 CDO는 거의 같은 거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느껴지겠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그 다계층의 이 투자자, 이 세 가지 트렌치죠. 이 세 가지 트렌치에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 트렌치는요. 시니어, 메자닌, 주니어. 주니어는 에퀴티라고 하는데, 시니어는 이제 아주 안전한 투자를 말하는 거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저위험, 저수익. 자, 중간 단계가 메자닌 투자입니다. 자, 메자닌 트렌치는 중위험, 중수익입니다.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 자, 그리고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주니어 트렌치 또는 에퀴티 트렌치라고 하는데, 이 수익 구조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기본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이해하면 매우 CDO가 친숙해집니다. 잘 보시면 좋아요. 자, 예시인데 전체 그 뒤에 그림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그 신용카드 채권 10개로 구성된 부채 포트폴리오라고 합시다. 이것이 이제 그 CDO의 기초 자산이 되는 거죠. 자, 이 부채 포트폴리오가 신용카드 채권 10개로 구성된 부채 포트폴리오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에퀴티, 메자닌, 트렌치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앞에 갑니다. 자, 이 전체 내용은 우리 기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용어들은 다 나옵니다. 어태치먼트 포인트, 손실 발생 시작점. 자, 디태치먼트 포인트, 손실 발생 종료점. 네, 그리고 시니어 트렌치는 마켓 위험에 노출된다. 평가 위험이죠. 자, 그럼 뭐겠습니다? 이제 equity 트렌치는 손실 발생 시작점, attachment 포인트가 0% 초과, detachment 포인트가 20% 이하 이렇게 설정이 되고, 메자닌은 20% 초과 50% 이하, 그리고 시니어는 50% 초과 100% 이하라고 설정이 됐을 때, 자, 그러면 equity는 말이죠. 손실 발생 시작은 어때요? 10개 중에, 자, 10개 중에 하나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10개 중에 하나가 부도가 나면 어때요?
에퀴티는 이게 손실 발생 시작이고 두 개가 종료가 돼버리죠. 그래서 10개 중에 2개가 부도가 나면 어때요? 에퀴티는 예, 원금이 다 없어지는 거죠. 자, 한 개, 2개 이게 해당이 되는데 시작점, 네, 종료점인데 한 개가 부도가 나면 어때요? 50%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2개가 부도가 나면 전체가 다 원금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3개가 부도가 났다. 그럼 어때요? 에퀴티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메자닌으로 가는 거죠. 메자닌이 피해를 입게 되죠. 자, 앞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자닌은 이제 손실 발생 시작점이 3개째죠. 자, 3, 4, 5가 되겠는데 5가 종료가 되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부도가 났다 이러면 에퀴티가 다 없어지고 메자닌에서 어때요? 원금의 3분의 1 손실이 발생하겠죠. 네, 5개 부도 나면 다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10개 신용카드 채권 10개로 구성된 부재 포트폴리오에서 에퀴티와 메자닌과 시니어가 이렇게 시작점, 종료점이 설정이 됐을 때 에퀴티는 자, 1개 부도가 나면 50% 손실, 그죠? 2개 부도 나면 원금 100% 손실, 3개 부도 나면 이제 에퀴티 없어지고 메자닌은 3분의 1 손실, 5개 되면 이제 메자닌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앞으로 가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이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추가로 요걸 봅시다. 마크 투 마켓 위험이 뭐냐면 요건 시가평가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시니어 트렌치는 이제 안전한 투자인데 실제로 시니어 트렌치까지 손실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메자닌 안에서 끝나고요. 메자닌 앞에서. 자, 그런데 시니어에서 직접 손실이 있는 경우가 없다 하더라도 시니어는 마크 마켓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자, 다시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그 이제 만기가 됐을 때 CDO의 만기가 됐을 때 SBC가 CDO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해야 되겠죠. 그 원금 상환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예요. SBC가 담보를 운영해서 그 담보의 결과를 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 이제 기초 자산을 처분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처분해서 주는 경우에 자 봅시다. 이제 메자닌까지 없어졌다고 치고 남아있는 시니어에 대한 자산이죠. 자, 요거를 처분하는데 마크 투 마켓 위험상 얘네들이 신용 등급이 하락했다 칩시다. 네, 얘네들의 신용 등급이 하락을 하게 되면 어때요? 처분할 때 환가액이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마크 투 마켓 위험은 기초 자산을 처분해서 상환하는 CDO의 경우에 시가평가해서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경우는 처분한 환가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슈퍼 시니어 트렌치는 무조건 설정되는 건 아니고 시니어 트렌치에서도 손실을 입을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슈퍼 시니어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그림을 이해하면 CDO 전체에 대한 어떤 수익 구조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예제는 CDO 트렌치에 대한 기출 예제인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에퀴티 트렌치는 업프런트 방식으로 수익을 지급한다. 업프런트가 뭐냐? 잠시 뒤에 봅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먼저 업프런트 키워드는 에퀴티다. 이렇게 매칭을 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자닌 트렌치는 자녀이익에 대한 참여를 할 수 없다가 맞아요. 네, 자녀이익이 나오면 메자닌 이렇게 매칭을 하되 자, 메자닌은 자녀에게 대한 참여를 할 수 없다. 세부 내용은 바로 뒤에 설명합니다. 네, 참고로 이제 2번의 지문이 똑같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 되는 문제로 몇 번 나왔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크 마켓 위험은 뭐 좀 전에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시니어 트렌치에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슈퍼 시니어 트렌치는 키워드가 재보험사다. 이렇게 일단 매칭을 하고 세부 설명을 보겠습니다. 일단 답은 2번이고요. 자, 밑에 내용을 보면은 자, 먼저 업프런트가 나옵니다. 에퀴티 트렌치는 수익은 초기에 한 번에 받으며 초기에 일정한 수익을 받고 이제 만기에서 원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이거 뭐냐면은 에퀴티가 이제 워낙 위험한 트렌치이기 때문에 초기에 계약금 쪽으로 일부 지급한다. 이것이 이제 업프런트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업프런트는 에퀴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메자닌 트렌치는 자녀이익에 대한 참여권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자녀이익에 대한 우리 기본서 설명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좀 쉽게 이해를 해본다면 SPC는 에퀴티의 세 가지 트렌치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그 돈을 담보 자산에 운용하거든요.
예, 그 운영의 결과로 추가 수익이 생기는 거를 자녀 이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매자니는 자녀에게 대한 참여를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크 마켓 위험은 시니어. 요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재보험사는 슈퍼 시니어에 해당되는 키워드인데, 자, 보겠습니다. 슈퍼 시니어 트렌치는 시니어 트렌치의 손실을 가정했을 때, 가정하고 설정하는 트렌치로서 재보험사의 위험 해지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재보험사는 이제 보험사의 보험회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 거대한 어떤 그 보험금 지급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우 안전한 수단으로도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 매우 안전한 수단의 대상이 바로 슈퍼 시니어 트렌치다. 예, 가장 안전한 기초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 번 더 보면 자, 슈퍼 시니어 트렌치는 신용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자, 요거를 그 신용 등급이 없다에 대한 질문을 몇 번 받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슈퍼 시니어 트렌치는 신용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없는 거예요. 신용이 안 좋아서 신용 등급이 없는 게 아니라 자, 그 회사채 신용 등급 책이 어떻습니까? 예, 뭐 나중에 배우는데 트리플 A 제일 좋은 거. 요거는 우리가 1과목에서 좀 봤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더블 A, 싱글 A 쭉 가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대상을 하는 것이 이거보다 더 좋은 대상으로 기초 자산을 하는 것이 바로 슈퍼 시니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슈퍼 시니어 트렌치는 신용 등급 없이 투자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 문장 보시면요. 높은 신용 등급을 가지고 이것도 기본적 문장인데 잘 보시면 요거랑 요게 좀 이게 상충이 되는 면이 있죠. 그런데 아무튼 뭐 기본적 문장이니까 요걸 해석하자면 이제 높은 신용 등급을 가지고는 아주 좋은 신용이다. 실제로 내용상 제일 좋은 신용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 이런 형식상의 높은 신용 등급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 1, 2, 3, 4번 중에서 제일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 4번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시 업프런트 에퀴티 자녀에게 대한 참여할 수 없다. 매자닌 마켓은 시니어 재보험사 슈퍼 시니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